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취월장. 안녕하세요. 일취월장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화제의 작품이죠.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이 작품 선제업고 티어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작품의 전반부인 1화부터 8화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마지막 화까지의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두 분은 이런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과거형이네요. 네. 왜요? 지금은? 제가 F에서 T가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상하게 그 전엔 진짜 좋아했는데 지금은 볼만하다, 좋다 요 정도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했을 때 좋아한 작품을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클로리스라는 작품을 되게 좋아합니다. 하이틴 하면 딱 떠오르는 그 금발머리 캐 이런 언니가 나오는 영화기도 하고요. 주인공 서사가 저는 이런 설렘 장르물일수록 클리셰를 때려 박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복 오빠랑 이복 오빠였나? 그냥 오빠였던 것 같아요. 오빠랑 친하게 지내다가 다 막 사고뭉치 여자 주인공이 사고뭉치처럼 지내다가 이 오빠가 막 통제를 하는데 잔소리하는 거 싫어 하다 결국 나중에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오빠랑요? 금지된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친오빠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방학에 놀러 와서 이 오빠가 이제 잠깐 여주 집에서 살게 되면서 이런 클리셰적인 스토리인데 이게 비주얼도 재미있고요. 그 오빠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어요. 앤트맨 하신. 그 배우분이세요? 네. 앤드류? 앤트맨. 네, 그 앤트맨한 폴 러드. 집중하세요. 요 배우님이셔서 또 신기하다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킬링타임 하이틴 영화를 보고 싶다면 막간 추천 드립니다. 클로리스요? 처음 들어봐요. 진짜요? 근데 이거 사진 보면 알아요. 아실 거예요. 노란 색깔 체크무늬 위아래 세트로 입고 금발머리 여자분이 나오는 거 모르세요? 든든든든든든 하는 릴스랑 함께 모르겠어. 진짜요? 충격적인데요? 그러면 빼미님은 안 들어봐도 알 것 같긴 한데 하이틴 로맨스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하이틴. 근데 일단 한국 거는 교복 입고 나오는 거 잘 안 보고요. 그거 뭐였죠? 하나 나오는 거? 옛날에 에이틴. 에이틴. 맞네. 그거 봤어요. 그건 언급을 봤고. 해야죠. 이제 고등학생 때 그건 봤고, 그거 말고 한국 학교물 같은 건 잘 안 봤던 것 같고, 외국은 그래도 가끔 보는데 지금 생각나는 건 키싱 부스. 그쵸, 그것도 유명하죠. 근데 에이틴을 보셨어요? 절대 안 보실 것 같은데. 에이틴은 왜 봤냐면 시험 끝나고 몰아보기로 봤어요. 심심해가지고. 대박이다. 저는 의외로 하이틴 로맨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조금 오글거리는 맛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클리셰 범벅이다 보니까 그 맛이 말씀드렸듯이. 맛있는데. 네, 그래서 뭔가 안 보게 돼서 한국 거는 좀 안 본 것 같고요. 그래도 외국 거는 좀 봤는데 드라마는 아니고 영화인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라는 그 히스레저가 나왔던 영화가 있거든요. 안 보셨나요? 안 봤어요. 근데 그 히스레저가 죽기 전에 남긴 레전드 작품 중에 꼭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진짜 인정. 인정. 이건 진짜 웰메이드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는 저는 딱히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 얼굴이 웰메이드죠.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다소 하이틴 로맨스를 좋아하지 않는 3명과 함께 풀어보는 오늘의 방송. 선업티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살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방송 들으면서 남은 여독을 같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기 앞서서 저희가 오랜만에 로맨스 드라마로 돌아온 만큼 캐릭터 MBTI 맞추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랑 소리 MBTI를 한번 맞춰볼 텐데요. 어떻게 하나씩 가요? 아니면은 한 번에 가요? 한 번에. 누구부터 가나요? 선재 먼저 갈까요? 선재 좀 어려운데. 가볼까요? 하나, 둘, 셋. INFP.
뭔가 다 다른 것 같은 느낌? 어. 네오님은 뭐였어요? 저는 지금 확신이 없긴 한데 인프피? 저랑 똑같아요. 저도 인프피. 빼미님은요? ISFJ. J? 왜 J나 S일 것 네.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운동 선수들은 J가 성향이 좀 맞는 사람들이 많아. 그 짤 모르세요? 축구 선수 국가대표 싹 다 J인 거? 알죠. 그리고 뭔가 제가 요즘 느끼는 P와 J의 차이는 자기만의 스케줄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새로운 사람으로서 침투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전 J라고 느낌을 받거든요. 딱딱 정해진 게 있고 뭔가 충동적으로 야 오늘 끝나고 어디 가자 했을 때 근데 나 좋은데 이렇게 약간 잘 거절하는 이런 느낌. 근데 뭔가 선재는 자기의 어떤 스케줄과 목표 지향적인 태도가 좀 분명하게 보여서 J인 것 같았고 S는 그냥 제가 좀 편했어요. S로서 네. S 같다. 네. 동질감을 느꼈군요. 걸리는 게 없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왜 인프피 같은지. 인프피 절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인프피라고 두고 보면 선재가 인프피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인프피 같은 거예요. 저도요. 뭔가 선재가 엄청 누구한테 솔직히 말이 잘하는 먼저 다가갈 수 있었으면 소리가 다가오기 전에 다가갔겠죠. 맞아.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아이인 게 확실해 보이고 그리고 선재도 상상을 만만치 않게 하던데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무슨 이거는 상상이요? 뭐 소리가 뭐 태성이랑 이럴 거다 이런 거? 네, 그런 거. 근데 그거는 연애를 하면 좋아하면 당연히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 뭔가 상상의 빈도나 범위나 이 정도가 혼자 규현이 소설을 쓰잖아요. 그거는 사랑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N이랑 S랑 상관없이 그거는 상상이 아니라 뭐 걱정? 불안함이잖아요. 망상이 아니라 그럼 S 입장에서 그 정도는 가능한 범위다? 당연히 자기 썸녀가 있는데 썸녀가 다른 사람이랑 뭐 첫사랑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러면 당연히 생각해야지. 저는 그 범주가 N의 상상이 전 좀 더 가깝지 않나 싶었어요. 그리고 F인 거는 F랑 P의 저는 느낌을 비슷하게 받았는데 선재가 소리한테 하는 행동이 소리 최우선 느낌이 들어서 그러려면은 이제 계획이 있는 사람의 느낌이 그러면 좀 덜하고 소리가 최우선인 것 그 나중에도 막 하지만 뭔가 소리의 사랑이라는 감정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서 자기 꿈보다도 소리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중요시하는 느낌을 전 좀 받아서 그러면 F랑 P지 않을까? 그래서 인프피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조금 뒷받침을 해보자면 제가 P 같다고 느낀 이유는 되게 소리한테 하는 행동들에 되게 즉흥성이 많다고 느꼈어요. 저는 예를 들면은 자기가 출국을 하는데 비행장에서 그 공항에서 갑자기 달려가가지고 그 타임캡슐을 캐는 거라던가 뭔가 계획적으로 하는 행동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제가 뭐 느끼기에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일생일대의 선택이었잖아요. 평소를 보면은 근데 평소에도 그래요. 노란 우산 들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야 나와 소라 나와봐. 맨날 약간 이런 식으로 불러내지 않나요? 뭔가 모르겠어요. 저는 자기의 모든 걸 내던지고 하는 느낌은 아니라 내 거에 피해 가지 않게 하고 이제 소리를 우선. 근데 그건 그냥 사랑의 감정이고 성향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그 인생에 내다보 던져도 소리 너를 좋아해 이게 감동 설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를 간극을 남기는 모두에게 자신만의 선재가 있는 거니까요.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해석이었어요. 소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비교적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ENFP. 뭐예요? 이렇게 다 자신이 없어요? 아까랑 다르게. 모르겠어요. 소리는. 저는 ENFP 아니면 ENFJ. ENFJ인 것 같다. 나 바꿀래요. MFP, MFJ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ESFP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은
제가 S라고 느꼈던 거는 뭔가 ENFP의 그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더 연예인 같은 느낌?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떠올리자면 더 뭔가 그 발랄함의 정도가 좀 더 오버가 있고 그리고 선재랑 비교했을 때 뭔가 자신의 감정에서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지 막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 같진 않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S라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게 N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곧이곧대로 바로바로. 맞아. 그냥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지. 근데 음. 빼미님이 ENFJ라고 하셨는데 뭔가 전체적인 느낌이 뭔가 ENFJ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 주변에 ENFJ가 많아서 NPC 친구는 약간 좀 리더 느낌이잖아요. 그쵸. 활발하고. MFP 같아요. 저는 계속 봐도. 왜냐하면 ESFP는 사실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세계관을 한 번에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저는 N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끝. 그냥 1화에서 끝. 그럴 수 있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일말의 망설임 없이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이거다 하고 고 하는 게 아니면 그거야말로 이제 사랑에 미쳐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내 최애 살리기 위해서 이해 안 돼도 고 한 걸 수도. 그러니까 근데 그건 맞지만 현실에서 있을 법한 사랑 플롯이랑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계관에서의 사랑 플롯을 받아들이는 건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 선재의 그 행동들은 다 우리도 진짜 당장 내일도 겪을 수 있는 그리고 연참에서 맨날 다뤘던 그런 연인 간의 감정들이고 소리의 세계관은 허무맹랑한 건데 되게 그거를 한 번에 받아들여서 이거는 N적 사고가 아니면 이렇게 빠른 태도를 취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의심하면서 제가 NFP라고 한 이유는 일단은 소리 어쨌든 과거 소리도 소리잖아요. 태성이한테 그 영상으로 맞아. 해서 진짜. 이거는 NFP 성격밖에 할 수가 없다. 그니까. 그리고 그 편지 나너 좋아해 이런 거. 그런 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NFP다라고 확신했는데 그 나중에 소리가 이제 현재 소리는 또 멋있는 커리어 우먼이 되잖아요. 그쵸. 선재를 어쨌든 다시 만나고 행복해지고 나서도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소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좀 S가 강하게 있는 건가? 아니 NFP는 뭐 일 안 합니까? 본인 NFP세요? 아니 뭔가 이런 흥미보다 나의 커리어? 아니, 더 센 것 같아서 일을 안 합니까? 일 하죠. 제가 NFP로 사는 세월이 몇 근데 년인데요. 작가잖아요. 된 직업도 이룬 직업도. 아니 작가 N서를 너무 맹신하고 있는 분 아니에요? 제가 그쪽 그 아카데미를 다녀본 결과 네. 진짜 N이 많아요. N 밭. S는 그런가? 살아남기 힘든 곳입니다. 그러면 N으로 정리할게요. 전 이건 뭐 욕심 별로 부리고 싶지 않아요. NFP?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재는 각자만의 선재를 갖는 걸로 하고 소리는 소재는 IF. 선재는 IF. 소리는 ENFP로 다수결을 NFJ 해도 돼요. 그럼 ENF로 합시다. 네, 그래요, ENF로 그래요. 할게요. 이렇게 결론을 못 내린 MBTI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오랜만이에요. ISTJ와 ENFP의 사랑이 그쵸, 아닌. 그래 남주가 네. ISTJ가 아닌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인기를 얻었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런 생각했어요. ISTJ의 전형적인 뭔가 딱딱하지만 약간 친절해 그쵸. 이런 버리고. 느낌을 벗어나서 그냥 잘해주는. 가정. MBTI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줄거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걷지 못하게 된 소리는 살아갈 의지를 잃은 채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생명을 포기하고 싶어졌을 때쯤 따뜻한 말로 그녀를 다시 살고 싶게 만들어준 것은 아이돌 그룹 이클립스의 멤버 류선재였습니다. 솔은 자신에게 살아갈 이유를 제공해준 류선재를 10년 넘게 덕질하고 마침내 콘서트까지 다녀오게 되는데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류선재와 대화까지 하는 꿈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들려온 소식은 류선재가 자살했다는 소식이었고 그를 살리기 위해 소리는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 작품이 크게 이제 타임슬립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 타임슬립 장치가 이제 시계를 통해서 돌아가는데 다른 타임슬립물들과 비교했을 때 요 장치는 어떤 것 같으세요? 좀 신선한 장치 같은지
다른 타임슬립물들을 예로 들자면 제가 생각나는 건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에서는 이제 장롱 속에 들어가서 맞아요. 눈을 감으면 이제 원하는 시간으로 갈 수 있었고, 아니면 뭐 그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가진 않았지만 무전기를 통해서 이제 과거와 소통을 하고는 했잖아요. 근데 시계는 어떤 것 같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선하진 않았는데 신선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뻔해서? 타임 슬립이고 시간이 되돌아간다라는 이 소재를 보여주기에 딱 떠오르는 상징물이 시계잖아요. 근데 그 시계를 사용함으로써 뭔가 좀 더 이 어려운 타임 슬립물이라는 거를 좀 더 쉽게 알려주는 느낌이어서 저는 오히려 좋았고, 보면서 오히려 저는 시간에 달리는 소녀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느낌이 좀 난다. 왜냐면 걔도 돌아갔다가 왔다가 돌아갔다 왔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한이 있어요. 땅콩 같은 걸 깼나? 그걸로 돌아갔다 왔다 아, 했기 진짜요?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랑 귀엽다.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오. 뭣도 재미도 감동도 없는 장치였다고 생각. 아 너무 일차원적이라. 왜요? 아니 시계를 쓰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옷장에 가서 눈을 감는다 이런 저번 주에 저희가 말한 버스 점프처럼 정확한 작동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 맞아요. 뭔가 그거는 그 선재가 운동 수영할 때 쓰는 기록 시계를 그래서 뭐 뭘 누르면 가는 건데 이게 불이 언제 들어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버튼을 누르면 되는지도 모르겠고 시간을 설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디로 떨어지는 건지 소리가 마음속으로 비는 건지 그 시간대를 랜덤으로 가는 건지 또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16부까지 다 본 시청자 입장으로서 아직도 그 시계의 사용법을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청자가 직관적으로 알고 싶은 저 같은 시청자도 있는데 그거를 못 보여줬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감독이 이걸 죽이고 그냥 둘의 사랑 이야기를 부각하고 싶었다면 성공한 거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런 타임슬립물에서는 막 남용을 하다가 이게 뭔가 트리거가 될 때가 있고 위기의 순간으로 가는 전 단계일 수도 있는데 시계가 갑자기 막 안 되고 선재가 죽으면 이게 시계가 다시 살아나는구나라는 거를 깨닫잖아요.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맞아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레이션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혀 이거에 뭐랄까 사용 설명서를 10몇 화까지 안 알려줘 놓고 갑자기 아 이렇게 되면 그냥 되는구나라고 그냥 난 무지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느낌? 그거 전 좀 싫었어요. 제가 약간 퍼즐처럼 맞춰보고 싶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말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상견례라는 작품도 봤는데 이 드라마 자체가 조금 비슷하거든요. 상견례랑. 거기서 느꼈던 답답함이랑 지금 이 선업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느 시간에 정확하게 내가 딱 떨어진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이제 그 장치를 가동하면은 그 시점 정도로 돌아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그게 답답하긴 한데 그 모르는 맛이 또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냥 무난하게 하기 위해서 시계를 사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 뭔가 기칼 나는 아이디어는 없고 적당한 장치? 근데 이제 얘가 제한이 있잖아요. 딱 3번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쵸. 그거를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계가 가장 적합한 장치가 아니었을까. 이 남아있는 횟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 시계가 원래 소리께 아니라 선재 거였다는 점 때문에 또 서사를 만들 수도 있고. 그쵸. 그 그래서- 덕질 서사에 잘 맞는 것 근데 같아요. 신기한 게 시계가 그러면 두 개로 됐잖아요. 원래 선재의 시계를 소리가 가지고 있는데 네. 과거로 돌아가면은 선재도 또 그 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럼 복제된 건가요? 아니죠. 똑같은 시계가 거를 똑같은 애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냥? 타임슬립이니까? 그쵸. 시간대가 다른 똑같은 시계? 그걸 차고 소리가 나중에 가게 되잖아요, 다시.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게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23년 23년 시계와 그 고등학교 선재하찬 시계가 만났다. 이게 이런 걸 한 번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N인 거예요. 아, 저는 이런 게 자꾸 거슬려요, 머릿속에서. 뭔가 과학적으로 막 되나?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자신의 최애를 이제 잘 떠올려봐 주세요. 만약에 내가 소리처럼 최애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최애가 죽는데요. 갑자기 뉴스에 이렇게 안타깝지만 그럼 안 되지만 나왔어. 내가 과거로 가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러면 갈 건지 말 건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 내 삶이 바뀐다고 해도 되돌아갈 건지가 전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상황 세팅은 그 서리와 손재처럼 같은 동창인 건가요? 그렇게 자세하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니, 왜냐면 돌아갔는데 난 여전히 팬이고 맞죠. 거긴 그러면 가수고 의미가 이러면 없죠. 의미가 그쵸. 없잖아요. 아 그쵸. 그러면 앞집까진 아니고 같은 이웃 사촌 동네 아 앞집 너무 치트키 아닌가요? 아니죠. 그래 집이 그 정도는 돼도- 해야 아 살리죠. 그런가요? 그럼 앞집으로 할게요. 이 상황 세팅이랑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요. 산업티랑 솔선제랑 똑같다고. 똑같은 세팅으로 했을 때 야,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수능을 다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수능만 다시 보겠어요? 아, 너무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죠. 내가 언제 돌아갔다가 그대로 쭉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고 돌아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아 모르는 거야? 왜냐면 소리도 모른 채로 슝 가버렸잖아요. 저는 다리는 괜찮은 거죠. 진지, 괜찮아요. 진지하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 하나 둘 셋 말고요? 네. 들어보고 생각 좀 더 알겠습니다. 해볼래요. 저는 안 가요. 오, 왜냐하면 일단 저는 말했잖아요. 저는 고지곧대로 순응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의 목숨을 내가 좌지우지한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무거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데 사람을 살려? 전 살짝 그러니까 격하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눈앞에 얘가 죽어가고 있는데 얘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과거로 간다는 거가 저는 그냥 그 사람의 삶의 운명이 여기까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렇게 해서 다시 산다 한들 그리고 만약에 얘가 그게 더 불행한 일이면 어떡해요? 이 사람한테? 친구가 한 말 느낌이 좀 있네요. 어떤 친구예요? 그 금이랑 결혼한 현주인가? 아 현주요? 현주가 그 돌린다 해도 안 바꿀 거라고? 당장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말했던. 저는 갈 것 같네요. 저는 사실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진짜 살리고 싶을 만큼 최애였던 사람이 없는데 제 인생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면 저는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이었잖아요. 자세한 사안을 모르잖아요. 사인을. 어떤 상태였는지 뭐가 고민이었는지 실수인지 타살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뭐가 힘들었니? 힘들었다면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돌아가면.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고 만약에 뭐 힘들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이야기 들어주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여도 뭐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야기를 풀어놓고 제가 그런 정서적 지지자가 되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날에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건 그냥 진짜 운명이고, 근데 내가 해볼 수 있는 거를 못 해본 게 저는 아쉬워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갈 거예요. 그리고 좀 가볍게 이야기하자면 최애잖아요. 맞죠. 내 최애와 꽁냥거릴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치죠? 그쵸. X여도 사귀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저도 갈래요 그러면. 끌리나요? 근데 저는 완전 타당한 이유는 없고 그냥 그 아까 말씀해주신 이랑 똑같은데 최애면 이 정도로 좋아하는 최애면 앞뒤를 못 따지고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안 되고 그냥 갈 것 같아요. 이미 내 마음이 이미 누르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뭣도 따지지 못하고. 그치. 안 누를 이유를 못 찾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상황에서. 감사할지도. 네,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나이스 기회. 듣다 보니까 저만 살짝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생소한 상황이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제 업거티어가 하이틴 로맨스라고 했는데 사실 하이틴 로맨스 하면은
삼각관계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 드라마에도 어김없이 서브 남주가 나오는데 바로 과거 소리의 첫사랑이었던 양아치인 태성입니다. 태성과 솔은 반은 의지로 또 반은 강제로 사귀게 되는데 또 한편 알고 보니까 선재는 예전부터 소리를 처음 본 날 첫눈에 반해서 소리를 좋아하고 있는 상태였죠. 두 분은 태성파이신가요? 아니면 선재파이신가요? 살짝 안 들어도 알 것 같긴 하거든요. 표정부터가 살짝 당연한 걸 왜 물어? 이런 표정이거든요 지금. 제가 좀 얼빠라. 알았어요. 혹시 모를 소수의 파분들을 위해서 혹시 인혁파가 있다든지.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네, 그래요. 하나, 둘, 셋. 선재. 태성. 태성파세요? 네. 왜요? 들어봅시다. 궁금하네요. 저는 양아치 좋아하시잖아요. 아, 양아치상. 맞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인정하세요. 근데 적합한데. 저는 드라마 볼 때 자비자비 서브자비거든요. 저는 정말 서브를 많이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누가 봐도 서브잖아요. 누가 봐도 남주는 선재잖아요. 그러면 살짝 얘한테 측은함이 든달까? 내가 더 응원해주고 싶고 귀여워 막 이렇게 내가 다 이렇게 보등보등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선재 너무 잘생겼죠. 너무 좋고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제가 만약에 소리였다면 태성이를 좋아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을 것 같아요. 너무 다정하고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소리가 힘들 때 옆에서 지지를 많이 해줬잖아요. 불이 났을 때도 그렇고 뭔가 옆에서 되게 친구처럼 그리고 연인이기도 했고 연인처럼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는 선재 구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 같으면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주가 이렇게 명확한데 이 서브 남주가 이렇게까지 매력 있는 거면은 얘 편에 들어줄 법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태성이 귀엽잖아요. 매력은 있죠. 태성이니까. 전 태성이라는 캐릭터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솔직히. 근데 딱 말씀해주신 서브 남주가 이럴 정도로 매력적이면 좋아해도 되지 않나라고 하셨는데 전 서브 남주가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아도 되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서브를 왜 이렇게 뒀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태성이라는 인물 자체는 괜찮은데 서브남 롤로 갔을 때는 이거보다 더 한 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애초에 싸움이 안 되게 만들어 저도 느낌? 서브 잡이라고 하셨는데 하루는 솔직히 말해서 어쩌다 그쵸. 발견한 하루는 그 백경이랑 하루랑 좀 약간 근데 뭐가 붙을 수 있었어요. 있고 택이랑 정한이랑 붙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제이 안 봤어요 하루를. 제이 서브를 서브 수준으로 안 끌어올린 드라마가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서 불꽃 튀는 신경전도 없었고 너무 그냥 약간 응답하라로 따지면은 동룡이나 선우 느낌?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응답하라는 남편을 찾는 드라마니까 둘 중에 누구지가 헷갈리는 거고 얘는 누가 봐도 남주가 이미 정해져 있는 드라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서브 남주로서의 매력적인 롤을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서브 남주의 매력적인 롤이라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남주가 분명하지만 얘를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을 뭔가 남성으로서 이성으로서의 매력이 있어야 서브 남주로서의 역할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리의 마음을 한 번도 못 흔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서브 남주로서 역할 잘했다고 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냥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요. 태성이는 그 다른 서브 남자들처럼 뭔가 다정하고 뭔가 그런 소리를 위해주고 이런 모먼트를 갖췄지만 포기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내가 소리랑 이어질 순 없겠지. 근데 다른 서브 남자들은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끝까지 그래도 그 칠봉이처럼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해본다.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보는 맛이 있는데 쟤는 안 되지만 열심히 끝까지 하는구나 이게 있는데 태성이는 계속 뭔가 포기하고 솔선을 차라리 응원해주기까지도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서 얘가 서브 남주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다시 돌아온 세계관에서 형사가 된 태성이가 술 마시면서 할 때 저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래 사실 나도 좋아했어 이런 식이라도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하길래 뭐지? 이 사람의 마음은? 친구로서 그냥 계속 소리 옆에 있었던 건가? 뭐 좋아하긴 했나? 아무튼 저는 선재파인데요. 예. 선재 얘기를 안 했구나. 예. 설명해야 됩니까? 얼굴이 다 하지 않나요? 저는 선재 제 얼굴 호감도가 선재 같은 얼굴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실 태성이 그러니까 자 사람들이 잠시만요. 아니, 이상형이 분명 코드쿤스트라고 알고 있는데 뭐요? 어쩌라고요? 얼굴 이상형은 아닌데요? 자,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대중들이 보는 잘생김이라는 척도의 눈이 있잖아요. 근데 대중들이 보는 변우석이라는 얼굴보다 제가 변우석을 좀 더 잘생기게 보는 것 같고요. 대중들이 보는 이 태성이라는 얼굴보다 제가 태성이라는 얼굴 상을 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겹쳐지다 보니 당연히 선재파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변우석 스타일 인정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서브 남주가 너무 죽고 메인 남주만 띄워주는 그냥 그런 구조여서 당연히 선재파가 될 수밖에 없다. 태성파가 되어야 될 이유를 못 찾았다. 그거예요. 저는 외모는 아니었고. 근데 진짜 잘생기긴 하셨더라고요. 살짝 웃는 게 샤이니 민호 닮지 않았어요? 있어요. 진짜로. 웃을 때가 살짝 비슷해요. 저는 남윤수님 알아요? 몰라요. 어쨌든 남윤수님, 변우성님 이런 깨끗한 맞아. 상, 약간 청순한 느낌. 예쁜 얼굴. 뭐라 해야 될까? 그런 느낌. 깨끗 알아? 있어요. 어쨌든 변우석상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선업티의 세계관에서 선재가 이클립스라는 밴드의 보컬이잖아요. 이 고등학교 때부터도 이 이클립스 밴드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에서 그래서인지 뭔가 직접 부른 OST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좋아하거나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이거를 정주행하면서 보진 않았었고 이번에 몰아서 봤거든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을 때 제가 코노를 굉장히 좋아해서 홀노래방을 굉장히 많이 갔는데 인기 차트가 점령을 당했더라고요. 선업티로. 네. 그래서 인기 차트인데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났던 어원의 날들이 지나서 이제는 이제 저도 부를 수 있게 되었음에 기쁨을 좀 느끼고 있는데 저는 그 민니가 부른 OST 좋아해요. 꿈길 같아서. 뭐야? 민니의 꿈길 같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배경으로 나와요. 이 노래가. 이 노래가 나올 때 되게 좀 둘이 어떤 애틋하고 장면인가요? 행복하지 않나요? 이거 선재가 내가 죽어도 괜찮고 내가 너 살리다가 죽는 거면 괜찮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만나자 하는 그 예쁜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뒤에 나오는데 맞다죠. 전 소나기밖에 생각 안 나는데요. 이게 깜깜 노래요. 그렇죠. 감독님이 그걸 주요 서사로 노래로 계속 넣은 것 같아요. 그 뭔가 저는 그 정도로 OST가 생각날 만큼 끌리는 장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래도 간간히 로맨스물이나 로코물을 보면은 각인되는 장면이 있어서 전 진짜 좋아하는 작품은 노래 들으면 이미지도 그려지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 커플마다 메인 노래가 뭔지도 알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는 그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저한테. 그냥 오직 밀어주는 소나기만 아는 것 같아요. 다른 노래는 딱히. 소나기가 뭐였죠, 근데? 근데 소나기가 혹시 그 선물입니다 그건가요? 저도 그러면 이 노래. 진짜요? 네. 왜냐면 그 두 분 혹시 그 유튜버 할 말 너만 아시나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분이 리뷰해주신 그 선제업보 티어 요약 혹시 보셨나요? 봤어요. 30분인데 전 다 봤어요. 그분이 요약을 해주신 게 뭐냐면 뭐만 하면은 이 OST가 나온대요. 맞아. 선물 계속 선물이래요. 그 자세까지가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막 소리가 넘어져. 그 넘어진다 했는데 받아줘. 누구야? 선재야. 그리고 OST
똑같이 깔려. 선물입니다. 딱 깔려. 그거의 무한 반복이에요, 이 드라마는. 그래서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잡아주는 거야 근데?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넘어져요, 걔는. 승만증 걸리겠어요. 허리가 꺾여가지고. 그래서 이 선물입니다. 제목도 전 지금 알았거든요. 소나기가 이 소나기. 노래인 거를. 진짜요? 네, 왜냐면 소나기는 항상 현재가 항상 콘서트 이런 데서 불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피아노. 앞부분만 항상 듣고 아. 이게 이어지는 노래인 줄 몰랐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나기가 선물입니다구나. 저는 그 하나 더 말하자면 그랬나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응, 그랬나봐 나 너를 맞아. 좋아하나봐. 그게 좀 그거는 노래 때문에 설레는 느낌? 제가 토이 노래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리메이크 노래 많이 쓰더라고. 응. 그거는 좀 귀에 들어갔어요. 저도. 그거 리메이크예요? 응. 그 노래가 그렇게 제가 알바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화나겠는데요? 많이 화나요. 들을 때마다 제 귀에 들릴 때마다 자꾸 선업티 생각이 이거 이제 나가지고 3년 뒤에 갑자기 들어도 저는 그래서 이 그랬나봐는 노래 때문에 장면이 좀 더 설레는 느낌까지 있었던. 소리는 과거 사고를 당했을 때 자신을 구해줬던 사람이 선재였음을 알게 되고 자신을 2번이나 살린 선재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반복될 자신의 사고를 막기 위해 집에만 박혀있던 소리는 창문 밖에 선재를 보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김영수에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리는 과거를 기억해내 그때와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자신의 사고를 막은 순간 미래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미래의 자신은 휠체어가 아닌 2 다리로 걷고 있음을 소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유튜브에 그 살롱 드립에 이 둘이 나온 거를 봤거든요. 이 선재랑 소리랑. 근데 본체죠. 그쵸. 우성님이랑 혜은님이랑. 이름을 잃어버렸어.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났던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2 분은 내 과거로 돌아간다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아니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던 순간으로 돌아가서 바꾸고 싶은지. 저는 이거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 가장 불행한 순간이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진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저는 뭐 소리처럼 다리를 잃고 이렇게 지금 영구적으로 뭔가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큰 사고는 없었어서 있다면 정신적 타격일 텐데 정신적 타격은 행복과 불행 종이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굳이 그 2개를 나누고 싶진 않고 돌아갈 수 있다면 또 도파민에 돌아갈 것 같네요. 돌아가고 싶은 시기는 확실히 생각이 났어요. 그 둘을 제외한 제3의 시기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도 괜찮고 그거에 전조 증상이 있었을 때도 괜찮고. 그럼 그 전조 증상이 있었을 때로 가서 아예 없었던 일로? 아니면 더 잘하게? 다른 일상은 그대로 하되 그 부분만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 학창 시절 때니까 가서 내가 했던 공부를 똑같이 하고 똑같은 과에 지원해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긴 할 건데 다시 안 돌아온다는 전제하에 딱 그 사건만 바꾸는 거죠. 사건을 어쨌든 원하는 결과로 바꾸고 싶은 거죠. 더 낫게. 없었던 지금 일. 했을 때 아니라. 후회됐던 어떤 선택들을.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후자인 거네요. 뭔가 좋지 않았던 것을 바꾸는 그렇죠. 어쨌든 바꾸는 거니까. 선택을 하고 싶다. 네오님은요? 저는 일단 과거로 안 돌아가고 싶은데. 그건 저도 그렇긴 한데. 그럼 제가 먼저 말해볼게요. 네. 저는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불행했던 때로 돌아간다고 해서 내가 이걸 잘 바꿀 거라는 확신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딱히 그냥 약간 그게 너무 힘들어서 마주하고 싶지 않다 이게 아니라 다시 그걸 마주해서 내가 이 상황을 직면해내서 그걸 이겨서 없앨 만큼 에너지가 안 남아있다. 거기에 내 힘을 소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진짜 좋았던 때를 돌아가서 그 기분을 또 만끽하고 싶어요. 근데 바뀌면 어떡해요? 만끽을 했는데 미래가 바뀌면요? 네. 만끽하는 도중에 뭔가 똑같이 행동을 못하면 네. 그 행복이 돌아갔을 때는 나는
원래 생각하던 행복보다 줄어있으면 어떡해요? 아니면 난 되게 행복한 기억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 미화된 거였어. 그게 난 더 무서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저는 기억은 미화되니까. 미화돼서 나에게 남은 몇 없는 행복한 기억을 내가 다시 사실은 안 그랬구나라고 확인하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불행은 어차피 끝을 봐도 그래. 그러니까 내가 불행한 기억으로 돌아왔지. 이거보다 더 나쁠 순 없다. 이건데 행복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7살에 엄마랑 갔던 놀이공원, 첫 놀이공원이 너무 행복해서 나 그때로 돌아갈래 했는데 난 까먹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엄마 아빠 저기서 뒤에서 돈 문제로 싸우고 있었던 거야. 그걸 돌아가서 확인했어. 이러면 내 행복했던 유일한 유년 시절의 행복한 기억이 막 퇴색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무서운데. 근데 저는 원래 기억은 다 미화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행복했던 기억도 그때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까지 100의 행복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점점 이제 내 기억을 후숙시키고 나니까 이제 100만큼 행복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 뭐야 100이 아니었네 50밖에 안 행복했네 해도 내가 나중에 다시 그 지점에 나로 갔을 때는 또 100만큼의 행복이라고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 그럴 수도 있네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행복한 때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과거로 안 돌아가고 싶은데 현재가 정말 좋으신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한 순간으로 저도 돌아갈래요. 가서 한 번 더 저도 느끼고 빼미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두렵긴 하지만 뭐 그래도 나쁘지까진 않을 것 같아요. 행복한 순간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불행 끝에 있는 순간은 아닌 거니까 어쨌든. 그리고 굳이 돌아가서 다잡고 싶을 정도의 불행한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행복한 순간으로 가서 한 번 더 럭키비키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소리는 다시 한번 운명적으로 선재와 재회하게 됩니다. 자신의 미래는 바뀌었지만 선재는 또다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휩싸인 솔은 선재에게 오늘 밤 자신과 같이 있자고 말합니다. 선재가 소리에게 왜 이제 와서 자신을 흔들어 놓냐고 원망 섞인 말을 건네자 솔은 사실 자신도 예전부터 너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꽁냥꽁냥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하지만 선재를 살렸다고 생각한 소리의 생각과는 달리 선재는 호텔에서 괴한에게 습격당해 칼에 맞게 되며 8화가 끝나게 됩니다. 과연 소리는 자신과 선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 다음 주 방송에서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일취월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